자, 이번엔 차세미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폐경기 여성들 2번 울리는 질환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코골이입니다. 60세가 넘는 여성들의 40%가 코를 곤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코를 곤다라고 생각할 증세가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여자에겐 나이가 들수록 숨기고 싶은 고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코골이입니다. 코골이를 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지만 폐경 이후 생긴 코골이가 내 몸을 위협하는 적신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칫 뇌졸중까지 올 수 있다는 중년 여성의 위험한 코골이를 알아봤습니다. 한밤중 아파트를 뒤흔드는 이 소리. 드르렁 드르렁. 이 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요? 혹시 남편일까요? 아니네요. 놀랍게도 아내에게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방을 나섭니다. 한참 잠을 잘 시간인데 졸제 남편은 피난민 일주일에 신세네요. 3번 정도는 코 고는 소리가 심해가지고 나와서 자는 것 같아요. 아까 코 고는 소리는 여성분의 네, 거군요. 아내분이었어요. 예. 쪽잠 힘드시죠? 힘들죠. 많이 피곤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들었던 잠도 깨운다는 무시무시한 아내의 코골이 소리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소음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는요. 무려 98.9데시벨. 84.5데시벨의 전투기 소리보다도 시끄럽습니다. 예. 심각한 코골이 원래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코 안 골았어요. 되게 차분하게 자고 조용히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부부의 평범한 일상. 빨리빨리 그런데 설거지도 안 됐잖아. 설거지가 약해요. 잔뜩 짜증이 났죠. 아내는 결국 자리를 뜨고 맙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상이 익숙한 부부. 결국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 좀 부쩍 는 것 같아요. 달라진 건 성격뿐만이 아닙니다. 1년 사이에 몸무게가 6kg 쪘고요. 이런 증상들은 폐경기 이후 생기는 변화들이라고 하는데요. 코골이도 마찬가지라고 병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안 하죠. 코골이를 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네, 그럴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써. 골기 시작하더니 피곤하면 더 고는 길은 잡아 더 고라. 나도 이제 코를 안 고는 줄 알고 우리 아들이 너는 왜 이렇게 또 코를 뒤들기는 거냐면 엄마는 나보다 더 건다고. 코골이 병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나는 병이라고 안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하고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코골이. 정말 그런 걸까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연 씨의 상태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도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내시경 검사와 함께 수면 다원화 검사를 통해서 그녀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어떨까요? 미연 씨의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보다 상당히 좁아진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수면 시 심한 코골이를 일으켰던 겁니다. 검사 결과 더욱더 우려되는 점이 발견됐는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무호흡 지수가 시간당 한 35회 정도,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75%까지 떨어지는 중증 수면 무호흡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무호흡은 숨을 10초 이상 쉬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미연 씨의 경우 이런 무호흡이 자는 동안 약 280회나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폐경기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이 체지방량이 증가되며 근육이 많이 늘어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처지게 돼서 무호흡을 충분히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방치할 경우에는 뇌졸중, 치매 등 매우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가 뇌졸중을 유발한다고요? 2년 전 언어장애와 마비 증세 때문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홍순미 씨를 만나봤습니다. 오늘하게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이상해서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순미 씨에게는 또 다른 증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를 그렇게 심하게 군대요, 내가. 숨을 잠깐 없는 듯 하면은 소리 질러갖고 도를 또 이렇게 깨고 그런다. 50대 후반쯤 폐경기를 겪으면서 시작된 심한 코골이 이후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피곤하면 고는 건 줄 알았어요. 병이라 생각 안 하고. 그렇지. 정말로 코골이를 방치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중년 이후, 즉 50대 이후에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으신 분에서 이미 뇌졸중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골이와 뇌졸중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산소와 영양이 혈중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 뇌에 갔을 때 이제 뇌경색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일리가 있네요. 네, 반복적인 수면 무호흡 상태는 혈액 내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심장마비 등의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뇌까지 손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심각한 코골이와 무호흡증을 줄이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깨는 빈도가 좀 줄어들었죠. 피로감도 훨씬 덜해졌고. 그 방법은요. 폐경기 이후 체지방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지방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서 칼로리를 줄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건데요.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베개가 3개씩이나 필요해요. 예, 3개가 필요하죠. 하나는 머리에 베어야 되고 하나는 껴안고 자야 되고 하나는 또 다리 사이에 끼고 자야 되고. 네, 이렇게 옆으로 자면 기도가 좁아져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해보세요. 예, 코 골다가 뇌졸중까지 올 수 있다니까 가볍게 볼 일은 아닌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다거나 입안이 바싹 말라있다 하면 90%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있는 거니까 의심해 보시고요. 특히 밥을 먹고 나서 많이 졸립다 하신 분들, 기억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바로 병원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예, 과도한 염분 섭취는요, 체내에 수분을 축적시키고요, 누워있게 되면 그 수분이 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코골이를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줄이시고요. 화면 보셨죠?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코골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